많은 사람들이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상담을 받고 책을 읽고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감정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해결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채널 컨텐츠 중에서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이라서 내면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 수행법에 대해서 이미 공유했기 때문에 이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에너지를 활용하는 테크닉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들어본 방법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패러다임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 원리를 이해한 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정의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나 상담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죠.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바위덩이처럼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몇 개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훨씬 살만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커다란 다른 바위덩이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과연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될까요? 결국 나중에는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런 감정들도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도 해결해야 되겠죠. 과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해결할 수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는 끝도 없는 작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수준에서 그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시 참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 때가 또 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마음 시스템의 부정적인 사이클을 긍정적인 사이클로 대체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생활 태도나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정적인 패턴이 이미 자동화되어 있지만 이걸 무시하고 긍정적인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패턴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식하는 식습관을 만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미리 정해놓은 만큼만 먹으면서 수저를 놓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니까요. 폭식하는 이런 경험보다는 소식하는 경험이 점차 늘어나고 익숙해지면서 점점점 소식하는 패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들겠죠. 기존 습관과 부딪히는 상충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마음 시스템은 과거 패턴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강력한 유혹을 참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식원이나 다이어트 센터 같은 데서는 일부러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 시스템에 저항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은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힘든 감정과 생각을 내 의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제3자의 시각으로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이 바라보면 진짜가 아닌 것은 모두 사라지는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신체나 행동을 바라보는 그런
외관이 있고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이런 내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내관이 있습니다. 외관을 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실수하는 경우가 적어지죠. 그리고 내관을 기피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고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의 흐름까지도 사라지는 그런 큰 효과도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 상처와 우리 내면의 더러움마저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관법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방법에 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력과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이 힘든 생각이나 감정들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즐겁지 못한 경험이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감정을 하나씩 찾아서 바라보는 것도 문제를 하나씩 찾아서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처럼 끝이 없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접근 방법, 모두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엄청난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 강한 정신력과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든, 긍정적인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든, 감정을 하나씩 관찰해서 사라지게 하든지 간에 모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얘기할 것은 어떠한 생각이든 감정이든 상관없이 모두 한꺼번에 에너지로 쓸어내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마음 시스템을 일종의 에너지 패턴으로 보고요. 그 에너지 파동을 상쇄시키는 방법이죠. 이걸 위해서는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감각을 깨워서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알아서 원리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통합하고 제로로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테크닉을 배워서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동안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무엇을 사라지게 할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즉, 대상을 하나씩 구별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얼룩을 하나씩 찾아서 닦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걸레나 호스로 그냥 한 번에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면서도 효율적이죠. 감정의 원인을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참고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관찰해서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요? 모든 감정과 생각은 결국에는 에너지 패턴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불안도 모두 특정한 에너지 진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굳어진다는 겁니다. 패턴으로 굳어지는 거죠. 하지만 중립적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면 이 중립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중화시키고 통합시킵니다. 마치 소음 제거 기능이 있는 헤드폰처럼 말이죠. 반대 파장을 만들어서 원래의 소음을 상쇄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에너지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에너지 강도를 충분히 올려서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만큼 더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평소에는 약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정신적인 공간에 이 에너지 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면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 몸과 정신을 포함한 내 에너지 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 장의 에너지 밀도를 의식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내 몸의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만 해도 됩니다. 몸과 정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너지가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처럼 내 몸과 정신의 다양한 에너지 패턴을 알아서 정화시킵니다. 엄청난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방법 중에서 처음 3가지는 모두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습관을 하나씩 바꾸고 감정을 하나씩 관찰해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방법은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법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마음과 감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접근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접근으로의 전환이죠. 물론 4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 능력을 기르고 나면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컨트롤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는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